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과거부터 WCW는 TBS 그룹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에 불과했다. TBS의 기업정보 담당 이사이자 WCW의 마케팅 서비스 담당 이사였던 리차드 스테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업무 첫날부터 제가 들은 말은 TBS의 임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레슬링을 없앨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일상의 농담으로 여기며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터너 네트워크의 사장에서부터 최말단 프로그래밍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TBS의 전 미디어 매니저인 데이비드 알브리튼도 이 말에 동조했다. 어떤 면에서 WCW는 우스꽝스러운 조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CNN과 CNN 인터내셔널 사람들은 훨씬 더 공식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터너의 미디어 제국 내에서 WCW는 확실히 아웃사이더였고 조직력이 떨어졌으며 CNN과 TBS, TNT 등과 비교했을 때 리더십이 비약해 보였습니다. TBS 프로모션의 전 총괄 프로듀서였던 브라이언 웰치는 하나의 일화를 꺼내놓았다.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경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 당시 CNN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테크우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 바로 위에는 스튜디오 A가 있었는데 그곳은 레슬링 쇼를 촬영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NWA WCW 텔레비전 녹화를 위해 링이 설치되었죠. 아래층에서 CNN 뉴스가 방송되는 동안 링에서 누군가가 바디슬램을 할 때면 천장의 조명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매주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답니다. 프로듀서였던 그렉 데니엘 역시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레슬링 녹화 다음날 출근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곳곳에 피와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일단 청소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WCW 내에는 흡사 시트콤과 같은 상황도 자주 연출되었다. WCW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스 매니저였던 스캇 서전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CNN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긴 복도가 나오는데 WCW 사무실은 그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 벽에는 커다랗게 움푹 팬 자국이 눈에 띄었고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슬래지해머로 파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올레 앤더슨과 그의 친구가 올드 레슬링을 재현하다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남겨버린 흔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브라이언 웰치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탰다. TBS 사무실과 방송용 마스터 컨트롤룸은 스튜디오 A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복도 맞은편에는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확장한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 여성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주말에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허리에 수건만 두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릭 플레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플레어는 슬며시 수건을 떨어뜨렸고 곧 그녀 앞에서 당황한 척하며 웁스,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뒤돌아서서 그곳을 떠나며 비꼬는 듯한 어투로 고마워요 릭이라고 받아쳤다고 했어요. 물론 이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으니까요. 만약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바로 성희롱 소송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웰치는 릭 플레어의 일관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세기가 바뀌어 21세기가 되었어도 플레어의 이 기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기행은 지상과 상공을 가리지 않았는데 훗날 비행기 이슈가 정화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피자헛을 관리하던 짐 허드는 WCW 운영을 맡기 위해 TBS에 고용되었다. 엄밀하게 말해 낙하산 인사였는데 그와 연관된 에피소드도 WCW의 시트콤 모먼트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부분이었다. 당시 프로듀서를 담당했던 닐 프루이트가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WCW가 CNN 센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출퇴근 기록 시스템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문에 출입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출퇴근 카드를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올드 버전 게이트 패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빠져나가려면 출퇴근 카드를 넣고 나서 반드시 기기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소리는 도어 센서의 인증을 알리는 신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 씨는 항상 가능한 한 빨리 로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어 센서가 작동할 틈도 주지 않고서 말이죠. 그는 항상 서둘렀기에 그의 행동은 마치 잠긴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처럼 비치곤 했습니다. 센서가 인식하기 전이니 당연히 문이 열릴 리 없었습니다. WCW 프로듀서였던 키스 미첼이 이 모습을 지켜본 후 허드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첼은 허드 씨에게 허드 씨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앞뒤로 손을 흔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센서가 작동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첼이 허드 씨를 상대로 장난을 쳤던 거예요. 허드 씨가 미첼이 일러준 대로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이 센서가 인식되어 때마침 문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허드 씨는 정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 흥미로운 일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허드 씨는 정문을 향해 퇴근 대시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센서가 인식하는 동안 문은 열리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드 씨는 일전에 미첼이 알려준 내용이 떠올랐는지 머리 위로 손을 올려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허드 씨는 미첼의 장난을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손을 흔들자마자 매번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허드 씨의 그 퍼포먼스는 매일 계속되었어요. 어느덧 허드 씨가 퇴근할 때면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로비로 몰려들기까지 했었답니다. 많은 WCW 제작 스태프들과 마찬가지로 프루이트도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한 CNN 프로듀서와 자신의 급여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둘 간의 급여는 제법 차이가 났었다. 상대방은 프루이트에게 얼빠진 레슬링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며 왜 그곳에서 일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리고 WCW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네기까지 했다. 이에 프루이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레슬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자 상대는 그렇다는 답을 바로 내놓았다. 프루이트는 레슬링과 CNN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라고 상대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그는 모르겠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프루이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며 그들의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적어도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끔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테드 터너와 몇몇 고위층 인사는 WCW의 존재를 방관하지 않았다. 프로모션 로스터들 못지않게 사업부 직원들도 나름의 소속감을 지닌 채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장과 사무직 사이에는 숨길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TBS의 기업정보 담당 이사인 리차드 스테인버그는 회사의 성장을 모색하고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책임지는 시장 전문가였다. 그는 터너의 텔레비전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신규 사업과 소비자 그리고 기타 모든 시장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어느 날 터너의 최측근 인사이자 TBS의 고위층 임원이었던 빌 쇼가 스테인버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한다. 빌 쇼는 이 자리에서 현재 터너가 WCW의 평이한 시청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과 모든 지표에서 WWF에 밀리고 있는 당시 실적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빌 쇼는 스테인버그에게 WWF가 인기 있는 이유와 WCW의 현금 수익 개선 방안을 조사해 줄 것을 주문한다. 여기에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순간과 이벤트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해당 지시의 핵심이기도 했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임무도 맡겼다. 스테인버그에게 프로레슬링 분야는 낯선 영역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관련 과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차분히 터너사의 WCW 상품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얼마 후 관련 제안서를 완성한 스테인버그는 해당 자료를 빌 쇼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이와 관련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빌 쇼가 스테인버그를 자기 사무실로 호출하여 그의 제안서가 승인되었으니 해당 프로그램을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신의 연구 계획에 대해 컨펌을 받은 스테인버그는 회사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의 연구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조사 방법들로 가득했다. 산적한 당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방향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안을 차용했다. 그가 진행한 분석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사를 분석하기 위해 WWF TV쇼와 하우스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벤트를 관찰했고 이벤트 종료 후에는 쇼를 관전한 팬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WWF와 WCW, 텔레비전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소비자 포커스 그룹을 진행시켰다. 이어서 두 회사의 레슬러들이 지닌 능력을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현직 WCW 현장관리자급 인사들과 인터뷰를 시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밖에 매거진과 머천다이징 등 부가상품에 대한 사업성 조사와 더불어 저명한 프로레슬링 저널리스트이자 사진작가인 빌 앱터, 그리고 데이브 멜저 등 출판물 기자들과 인터뷰를 나누었다. 그러나 WCW 현장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는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상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한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WCW 현장 관리자들은 꽤 정통한 인물들이었고 그룹의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레슬링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스테인버그가 진행하는 조사의 경우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간섭 또는 침범으로 느끼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상충된 이해관계는 WCW 내부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목격되었다. 승부를 넘어 구단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필드와 프런트의 양분 체제가 정착되었고 이러한 영역 분담은 전문성 강화 외에도 자신이 속한 영역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WCW 현장 관리자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 중에서도 당시 WCW 헤드부커를 역임하고 있던 더스티 로즈는 스테인버그의 업무 수행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다. 그로 인해 로즈는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스테인버그에게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그러나 로즈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채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끝까지 집중했다. WCW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지만 스테인버그는 그 외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마침내 방대한 조사 결과물을 완성해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빌 쇼는 WCW 사장으로 임명되는데 스테인버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빌 쇼는 TBS 소속이던 그를 자신이 지휘할 WCW로 함께 데려간다. 스테인버그가 완성한 개발 프로그램 중 일부는 WCW의 성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나 다른 일부 계획은 WCW 현장 관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스테인버그는 실무에서 머천다이징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 기존 100만 달러에 머물렀던 현금 수익이 그가 관여한 첫 해 4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는 매년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그는 터너 그룹에서 5년간 근무한 데 이어 WCW로 자리를 옮겨 3년간 더 근무했다. 그러나 WCW 현장 관리자들은 여전히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에 지친 그는 1995년 6월 WCW를 떠나 블락버스터 엔터테인먼트사로 이직함으로써 레슬링 업계와 작별을 고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떠나갔지만 남은 인원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에 임했고 그 도전은 WWF 러를 상대하는 월요일 밤의 맞대결이었다. You didn't know? WWF의 빈스 맥맨도 스테인버그의 능력을 모를 리가 없었다. 스테인버그가 WCW를 그만두고 나서 빈스는 그를 마케팅 부사장으로 고용하려고 했다. 그에 따라 코네티컷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으로 그를 초대하여 린다 맥맨과 함께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스테인버그는 빈스와 린다의 영입 제의를 끝내 거절하고 마는데 이는 당시 너무나도 좋지 못했던 WWF의 재정 문제를 그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릭 비숍보다 빈스 맥맨이 더한 사람이었기에 업무적으로 그를 견뎌내질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스테인버그였다.